안녕하세요. 사용하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옛말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 있죠. 저는 그 말이 참 야박하고 정없는 소리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옛말을 무시했다가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기막힌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지방의 한 소도시에서 나고 자라 대학교에 오면서 서울에 정착해 잡지사 에디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집을 떠나온 지 꽤 되긴 했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 뵈러 종종 고향으로 내려가곤 하는데요. 고향에 내려가면 친했던 동네 사람들이나 학교 친구들하고도 한 번씩 보곤 하죠. 유나라는 이름의 그 동생도 그랬습니다. 저희 엄마와 가장 친한 이모의 딸이었는데요. 저와는 5살 차이가 났습니다. 저는 외동이라 그런지 늘 동생을 갖고 싶어 했는데 어릴 때부터 저를 언니 하며 껌딱지처럼 따르던 유나가 꼭 친동생처럼 느껴질 때도 많아 예뻐하고 아꼈던 것 같아요. 제가 서울로 대학을 오고 나서도 유나는 방학 되면 버스를 타고 저희 자취방에 놀러와 며칠씩 함께 지내곤 했죠. 제 결혼식 때는 누구보다 축하도 많이 해주고 저희 신혼집에 놀러와서는 나도 언니처럼 서울에서 멋지게 살고 싶다며 눈을 반짝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취업 준비에 한창 바쁜 유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울음이 잔뜩 섞인 목소리였죠. 언니, 나 너무 속상해. 서울에 면접 보러 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야. 다른 애들은 집에서 뜨끈한 밥 먹고 출발하는데 나는 새벽 버스가 없으니 전날부터 가서 찜질방에서 쪽잠 자고 가니까 컨디션이 좋을 리가 있겠어? 서울 사는 것도 스펙이라는 말이 뭔지 알 것 같아. 라더군요. 그맘때 유나는 서울로 취업을 하고 싶은데 면접조차 힘든 현실에 많이 서글퍼했거든요. 안쓰러운 마음에 저도 같이 속상해하고 있었는데 며칠 뒤 유나가 다시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저기 언니, 나 정말 염치 없는 거 아는데 딱 3개월만 언니 집에서 지내면서 취업 준비하면 안 될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3개월만 해보고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고향에서 취업 자리 알아볼게. 언니 제발 나 한 번만 좀 도와주라. 라는 겁니다. 제가 혼자 살았더라면 유나가 말하기도 전에 먼저 올라와서 같이 지내자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혼을 했고 저 혼자가 아니라 남편이랑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남편도 있는 신혼집인데 선뜻 그러라고 하기가 망설여지더라고요. 또 유나 입장에서도 제 남편이랑 같이 있어야 되는 건데 서로 불편할 것 같았죠. 그래서 좋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엄청 서운해했고 그 뒤로는 제 연락도 잘 받지 않더군요. 저도 마음이 안 좋았고 불편했죠. 그러다 유나 엄마, 그러니까 저희 이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나가 상심이 크고 취업도 못할 거라며 맨날 눈물바람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미안하지만 딱 3개월만 좀 같이 살면 안 되느냐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고 비밀로 하자면서요. 저희 엄마 입장에서도 딸이 결혼해서 사이랑 둘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유나가 같이 산다고 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고 좀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간곡히 부탁하시는 거죠. 유나에 이어 이모까지 그렇게 부탁하니 저도 마음이 약해졌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넓은 남편은
딱 3개월이라니까 우리가 좀 도와주자. 사실 3개월이면 방 구하기도 좀 애매하긴 하잖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당신한테는 친동생 같은 애라며. 난 괜찮아. 어차피 회사 다닌다고 집에도 저녁밖에 없는데 뭐. 라며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해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유나에게 저희 집에 와서 3개월 정도만 지내라고 했어요. 다만 나도 더는 힘드니까 3개월 정도 해보고 안 되면 내려가 달라는 말도 했습니다. 유나도 당연하다고 했고요. 그렇게 유나는 기뻐하며 짐을 싸서 바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유나와 저희 부부의 어색한 동거가 시작된 거죠. 초반에는 유나와 남편 모두 서로를 무척 어색해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고 돌아오면 소파에 앉아 TV만 보고 유나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 나오질 않았죠. 제가 저녁 식사를 차려 다 같이 모여도 두 사람 사이에는 정적만 흘렀습니다. 유나야, 밥 먹어. 형부 오셨어. 아, 네 언니. 안녕하세요 형부. 왔어. 배고플 텐데 얼른 밥 먹자. 남편도 유나도 숨막혀 보였죠. 저는 그런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 때문에 자기 집에서 편히 쉬지도 못하고 괜히 불편하게 사는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그 어색한 기류가 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샤워를 하고 있는데 유나가 잠이 덜 깬 얼굴로 비척비척 걸어 나오다가 실수로 욕실 문을 벌컥 열어버린 겁니다. 깍 하는 유나의 짧은 비명과 함께 문이 쾅 닫혔죠. 거실로 나온 유나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저도 미처 말릴 새도 없이 일어난 일이라 너무 당황했죠. 유나는 어떻게 소리를 연달아 하면서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어떡해 언니. 아휴, 조심 좀 하지. 물소리 못 들었어? 내가 잠이 덜 깨서 언니가 좀 얘기해 주지. 나는 네가 화장실로 가는 줄 몰랐어. 둘이서 그러고 있는데 잠시 후 샤워를 마친 남편이 나오더라고요. 유나는 눈도 못 마주치고 죄송하다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너털웃음을 짓더라고요.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지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나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알았지?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참 이해심이 많고 너그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남편이지만 정말 멋있어 보였고요. 유나도 남편의 그런 너그러운 태도에 긴장이 풀렸는지 그제야 고개를 들고 정말 죄송해요 형부. 앞으로 조심할게요. 하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다시 사과를 하더군요. 그냥 웃고 넘어갈 만한 해프닝 같은 일이었죠. 그런데요, 그 후로 참 이상하더라고요. 공교롭게 그 욕실 문 사건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가 눈에 띄게 편안해진 거예요. 어색했던 침묵은 사라지고 거실에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자주 들려왔던 거죠. 이제는 저녁을 먹으면서 서로 장난도 치고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형부, 저번에 시켜 먹었던 그 아구찜 진짜 맛있었는데 오늘 저녁에 그것도 시켜 먹어요. 아, 그거? 좋지. 콜. 저는 언제 저렇게 두 사람이 친해졌지? 둘이서 아귀찜은 또 언제 시켜 먹은 거야? 싶어서 조금 의아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색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서로 편해진 게 다행이다 싶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베푼 그 호의와 너그러움이 두 사람이 더 깊은 관계가 될 빌미를 제공하게 될 줄은요. 그 이상한 낌새를 본격적으로 눈치챈 건 저희 아파트 상가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사장님 덕분이었습니다.
야근을 내내 하다가 오랜만에 집에 일찍 가는 길에 남편 와이셔츠를 찾으러 세탁소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저를 보며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머뭇거리시더라고요. 저기 세대, 혹시 집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네? 무슨 일이요? 사장님은 어리둥절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괜히 분란 만드는 건 아닌가 싶은데 자기 남편 요새 뭐 이상한 거 없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실은 내가 며칠 전에 자기 남편이랑 어떤 젊은 아가씨랑 팔짱을 끼고 지나가는 걸 봤거든. 둘이서 뭐가 그렇게 좋은지 웃음이 끊기질 않더라고. 여기 아파트 정문으로 같이 들어가던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유나인가 싶었습니다. 혹시 그 여자 단발머리였어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 키는 자그마하고 아주 발랄하게 생겼던데. 역시나 유나였습니다. 집 근처에서 만났으면 같이 들어갈 수는 있는데 팔짱이라니요. 그건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는 사람이야? 사장님의 물음에 저는 일단 적당히 둘러댔습니다. 괜히 안 좋게 소문이 나면 안 되니까요. 집에 같이 사는 남편 사촌동생이에요.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살다 와서 성격이 좀 개방적이라 저한테도 그래요. 그래? 사촌동생? 아이고, 난 또 괜히 오해했네. 미안해, 세대. 아니에요, 뭘. 저는 그렇게 둘러대긴 했지만 마음속은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가 그저 편해진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장님의 말을 듣고 나니 그들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럽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찝찝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유나는 아무렇지 않게 저를 맞이하더라고요. 언니, 왔어? 나 좋은 소식 있다. 얼마 전에 면접 본 IT 회사 오늘 임원 면접 보라고 연락 왔어. 나 이번엔 진짜 합격일지도 몰라. 뛸 듯이 기뻐하는 유나를 보니 제 의심이 쓸데없는 오해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는 유나는 저를 배신할 아이가 아니었고 남편 역시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후 유나는 그토록 원하던 회사의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제 일처럼 기뻐하며 레스토랑을 예약했죠. 유나와 둘이서 축하 파티를 하려고요. 유나가 취업된 기념으로 제가 밥을 사려고 한 거죠. 그런데 막상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황당한 장면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분명 유나랑 둘이서 축하 파티를 하려고 한 건데 그곳에는 저희 남편이 먼저 와서 유나와 마주 앉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오빠가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내가 연락 안 했는데. 유나가 오라고 연락했어. 좋은 일인데 다 같이 축하해야지. 왜 나한테는 연락 안 했어? 아니, 난 그냥. 어쨌든 유나야 잘했다. 그 회사 들어가기 힘든 회사인데 기특하네. 그렇게 말하더니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는 겁니다. 제 앞에서 너무 스스럼 없는 스킨십에 저는 당황했는데 정작 남편과 유나는 익숙한 듯 아무렇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는 또 충격을 받았죠. 기분이 너무 이상해서 그 자리에 잠시 멍해졌던 것 같아요. 두 사람 뭐지? 왜 스킨십이 아무렇지도 않지? 그리고 유나가 연락했다고? 언제 두 사람이 번호를 주고받았지? 그걸 나는 왜 모르고 있었지? 내가 너무 무심했나? 그런 복잡한 생각이 머리에서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그런 생각은 아랑곳 않고 유나는 해맑게 그러더군요. 언니는 왜 형부한테는 얘기 안 했어? 다 같이 보면 더 좋잖아. 그렇지.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너무 불쾌하고 안 좋았죠. 일단 주문을 하고 식사를 시작했지만 분위기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남편은 제 속도 모르고 유나를 살뜰히 챙겨주는 거예요. 유나도 남편의 챙김이 익숙해 보이고요. 유나야,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면 힘든 일도 많을 거야. 선배들이 괴롭히거나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형부한테 얘기해. 형부가 그래도 사회생활 오래 했으니 조언도 해주고 도움 줄 수 있는 건 많이 도와줄 테니까. 진짜요? 아, 너무 든든하다. 안 그래도 저번에 치킨 먹을 때 형부가 면접 보는 거 꿀팁 저한테 많이 알려주셨잖아요. 그게 저한테 얼마나 도움이 됐다고요. 그러는 겁니다. 황당했죠. 저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마감 때문에 회사에서 밤을 새우며 일하는 동안 두 사람은 집에서 야식까지 시켜 먹으며 자기들만의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순간 저는 제가 준비한 축하 자리인데도 마치 제가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된 것 같은 기분까지도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 두 사람이 오히려 가까워 보였거든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 생각만 하면서 애써 미소를 지으며 스테이크를 써는데 남편이 또다시 유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제 취업도 됐으니 돈 열심히 벌어서 형부 같은 남자 만나서 시집 가야지. 에이, 형부 같은 남자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어요. 자상하고 능력 있고 유머 감각까지. 그러고 보면 언니는 진짜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요. 예전에 고향 살 때도 언니는 늘 똑똑하고 잘나 보였거든요. 아, 언니는 항상 좋은 선택만 하는구나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형부 같은 남자 선택한 거 보면 결혼까지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언니 안목 최고. 아, 무슨 그렇게까지 사람을 띄워줘. 부끄럽게. 그리고 유나, 너도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너도 얼마나 괜찮은 여잔데. 라면서 서로 칭찬하고 난리 났더라고요. 심지어 유나는 그렇게 말하며 남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고 저는 그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노골적인 시선과 칭찬에 남편 역시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고요. 이것들이 진짜 뭐 하나 싶더라고요. 저도 자리 잡으면 딱 형부 같은 스타일 좀 소개시켜주세요. 알았죠? 알았어.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음식 식겠다. 어서 먹어. 하지만 두 사람은 제 말을 못 들은 척 자기들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형부가 우리 유나 좋은 사람 생길 때까지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줘야겠다. 진짜요? 약속하세요. 유나는 남편을 향해 새끼손가락까지 내밀었고 남편은 웃으며 그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포크를 쥔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아는 유나는 아무리 친해도 형부에게 저렇게까지 꼬리를 치며 애교를 부리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저를 은근히 약올리는 듯한 그 말투와 눈빛, 그 모습이 제가 알던 유나 같지 않고 몹시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날 저녁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맛없고 불쾌한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남편이 제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유나 말이야. 이제 취업했으니 돈 좀 모아서 집 구할 때까지는 우리가 데리고 있는 게 어때? 당장 살 곳 구하기도 힘들고 아무데나 보낼 수도 없잖아. 저는 그 말에 놀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가 먼저 했을 그 말을 남편이 먼저 꺼내니 뭔가 섬뜩하더군요. 우리가 왜? 3개월만 봐주기로 한 걸로 서로 약속했잖아. 이제 취업했으면 자기 살 곳은 알아서 찾겠지. 저는 저도 모르게 냉정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남편도 놀란 표정이더라고요. 뭘 그렇게 냉정하게 말해. 남도 아니고. 왜 남이 아니야. 막말로 친동생도 아닌데. 그냥 고향 선배 언니인데 3개월 살게 해준 거면 넘치게 다 해준 거지.
이제 지가 알아서 하라 그래. 아유, 무섭다, 자기. 유나한테 뭐 화난 거 있어? 화날 게 뭐 있어. 애초에 3개월 살기로 약속했으니까 이제 나가는 게 맞다 이거지. 말 나온 김에 얘기해야겠네. 저는 그날 바로 유나에게 집을 알아보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유나는 몹시 섭섭하다는 얼굴로 당장 어떻게 집을 구하느냐고 불쌍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둘을 한 집에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유나에게 나가서 살 것을 통보했는데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잠을 자다가 문득 목이 말라서 잠시 깼는데 옆자리에 남편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게 뭐지 싶어서 나가봤다가 경악을 했어요. 남편과 유나가 거실 소파에 같이 앉아있고 유나가 집 구하는 게 힘들 것 같다며 그러고 있는 겁니다. 남편은 옆에서 저한테 잘 얘기해보겠다고 위로하고 있고요. 이 늦은 시간에 둘만 거실에 앉아서 뭐 하는 건가 싶어서 경악스럽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지금 뭐들 하는 거냐 따지려다가 가까스로 참았습니다. 어쩌면 저 둘 사이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사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철렁하더군요. 그러면서 여기서 내가 나서면 내가 집 나가라고 한 것 때문에 위로해 주는 거 아니냐면서 뻔뻔하게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간 욱하는 감정을 누르고 다시 침대로 돌아왔죠. 당연히 잠은 오지 않았고 저 두 사람 사이가 뭘까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찝찝한 기분으로 전전긍긍할 바에야 차라리 어떤 방식으로든 진실을 확인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날 당장 인터넷으로 크기가 아주 작은 녹음기를 주문해서 회사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거실 책장에 녹음기를 켜둔 채 잘 숨기고 출근했죠. 그날따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기를, 제발 내 의심이 틀렸기를 빌고 또 빌었어요. 일부러 밤 10시가 다 되어 집에 들어갔고 새벽이 되기를 기다려 몰래 녹음기를 빼내어 작은 방으로 갔죠. 노트북에 연결하고 이어폰을 챙겨 떨리는 손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시켰습니다. 남편이 먼저 퇴근한 듯한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집에 왔어. 지금 오고 있어? 저녁에 닭도리탕 시켜 먹을래? 알겠어. 내가 시켜둘게. 빨리 와. 저한테 한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저에게 카톡만 했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유나에게 하는 전화였습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유나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오빠, 나왔어! 유나는 제가 없을 때는 남편을 형부가 아니라 오빠라고 부르더라고요. 그것도 어이가 없는데 뒤이어 남편의 말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우리 애기 왔어? 힘들었지? 괜찮아. 닭도리탕 시켰어? 아직 안 왔어. 옷 갈아입고 와. 오면 내가 받아서 차려놓을게. 땡큐 오빠. 남편은 유나더러 애기라는 애칭까지 부르면서 엄청나게 가깝고 친해 보였습니다. 제 예상처럼 그 둘은 보통 사이가 아닌 듯 했죠. 심장이 터질 듯이 뛰더라고요. 저는 좀 더 그 두 사람의 녹음에 집중을 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이 밥을 먹으며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내용이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 이러고 있으니까 꼭 신혼부부 같다. 그치? 그러게. 너무 좋지 않아? 너무 좋긴 한데, 오빠 와이프 자리 내가 확 뺏어버릴까? 그럴 수 있으면 그래봐. 솔직히 오빠도 언니보다 내가 더 좋지 않아? 그렇긴 한데. 오빤 나를 먼저 만났어야 돼. 그랬으면 이 집 주인도 내가 되는 건데.
그런데 나는 이제 이 집에서 나가야 되네. 언니가 쫓아내서. 내가 너 계속 같이 살면 안 되냐고 물어보는데 절대 안 되겠더라. 나 언니가 그 말하는데 얼마나 짜증난 줄 알아? 자기 집이라 이거지? 정작 지 남편은 내 건데. 유나의 말을 듣는데 온몸이 떨리고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친동생 마냥 아끼고 챙겼던 유나가 맞나 싶더라고요. 게다가 거기서 남편은 좋다고 실실대고 있고요. 오빠, 그냥 언니랑 이혼하면 안 돼? 그리고 나랑 살자. 어떻게 그래?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언니보다 내가 좋다며. 그렇긴 한데 현실적으로 생각도 해야지. 물론 나도 여자로서 네가 더 좋아. 저는 도저히 더 들을 수가 없어서 이어폰을 빼버렸습니다. 믿었던 두 사람에게 받은 배신감에 숨이 쉬어지지 않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두 사람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 꿇리고 싶었지만 참고 또 참았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섣불리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지독한 몸살을 앓았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프고 괴로웠죠. 그 와중에도 남편과 유나는 제 옆에서 걱정하는 척 연기를 하더군요. 그 모습이 너무나 역겨웠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몸이 회복되자 저는 거실 책장 액자 사이에 작은 녹화캠을 몰래 설치했습니다. 음성 말고 아예 영상으로 찍기로 한 거죠. 그리고 두 사람에게 야근 때문에 늦는다고 거짓말을 했고요. 그날 밤 제가 확인한 영상 속에서 두 사람은 아주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가 없는 저희 집 거실에서 제 소파 위에서 두 사람은 한 몸처럼 뒤엉켜 있었거든요. 남편은 제게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아주 다정하고 끈적한 눈빛으로 유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유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스킨십하고 아주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앉아 서로 껴안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 그 자리는 제가 늘 남편 옆에 앉아 함께 TV를 보던 바로 그 자리였죠. 오빠, 언니는 우리가 이러는 거 꿈에도 모르겠지? 그렇겠지? 좀 둔한 사람이잖아. 두 사람은 저를 조롱하며 다시 스킨십을 벌였습니다. 저는 속에서부터 역한 것이 치밀어 올라 화장실로 달려가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과 배신감 앞에서는 눈물조차 사치였습니다. 오직 차가운 분노만이 제 온몸을 휘감았죠. 저는 그 영상을 제 휴대폰에 저장하면서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내 인생이 망가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것들의 인생도 반드시 내가 겪은 고통의 몇 배로 망가뜨려 주겠다고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무것도 모르는 척 주방으로 나갔을 때 먼저 일어나 아침을 먹고 있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언니, 어제 늦게까지 일했어? 피곤해 보여. 그러게 여보.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과로하지 말고 쉬엄쉬엄해. 저를 걱정하는 척하는 그 위선적인 모습에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모든 걸 뒤엎어버리고 싶었지만 가까스로 참아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날 바로 회사에 연차를 냈고 유능하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상담실에 마주 앉은 변호사 앞에서 저는 아무 말 없이 제 녹음과 영상을 재생시켰습니다. 음성 녹음 파일과 영상을 다 본 변호사님은 안경을 고쳤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외도하는 행위 자체가 찍혔으니 두 사람 다 변명의 여지가 없겠군요. 저는 변호사에게 제가 원하는 바를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남편과는 이혼할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에게 제가 받은 고통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요.
채윤아란 저 아이에게는 상간소송을 진행해 주세요. 소장은 저 아이의 본가 주소로 보내주시고요. 부모님도 아셔야죠. 자기 딸이 남의 집에서 무슨 짓을 하고 살았는지. 변호사님은 제 단호한 태도에 고개를 끄덕이며 신속하게 서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혼 소장과 상간녀 소장이 동시에 접수되었죠. 저는 그 며칠 동안 집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두 사람을 대했습니다. 마치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설정해두고 그 폭탄이 터지기만을 기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폭탄은 제가 예상했던 곳에서 먼저 터졌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발신자 번호의 이모라고 뜨더군요. 유나 엄마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휴게실로 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다짜고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아나, 너 이게 무슨 짓이냐? 법원에서 상간 소장이라는 게 왔는데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우리 유나가 네 남편이랑 바람이라도 폈다는 거야? 네, 이모. 사실이에요. 머리 검은 짐승을 거두는 게 아니라는데 제가 어리석었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네가 뭘 단단히 오해했겠지. 우리 유나가 그럴 애가 아니야. 너 제정신이야? 앞길 창창한 애한테 어떻게 이런 걸 보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자식 편부터 들더군요. 모정은 이해하지만 상황 파악도 못하고 저를 몰아세우는 말에 저 역시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모, 저라고 아무 증거도 없이 이러는 것 같으세요? 지금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굴 것 같으세요? 뭐가 힘들어? 네가 남편 단속을 잘못해서 밖으로 나돌게 한 모양인데 왜 뭔 우리 딸을 잡아? 네 남편이 바람을 피우든 말든 그건 모르겠는데 우리 유나는 아니야. 너 증거 있니? 증거도 없으면서 앞길 창창하네 막으려고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증거요? 알겠습니다. 확인하게 해드릴게요. 지금 바로 이모랑 이모부님 휴대폰으로 영상 하나 보내드릴 테니 두 분 귀한 따님이 제 집에서 제 남편이랑 무슨 짓을 하고 놀았는지 똑똑히 감상하세요. 그리고 다시 전화하시죠.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고 갤러리에 저장해둔 그 영상을 망설임 없이 유나 부모님 두 분께 전송했습니다. 이모로부터는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대신 유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거의 울부짖는 목소리였죠. 언니, 미쳤어? 그걸 우리 부모님한테 보내면 어떡해? 너야말로 미친 거지. 3개월 살게 해달라 해서 살게 해줬더니 내 남편이랑 이따위 짓을 해? 너 진짜 도른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엄마 아빠한테. 언니 진짜 무섭다. 티 한 번 안 내고 뒤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무섭다고? 그게 나한테 할 말이야? 너야말로 진짜 무섭고 소름 끼치지. 뒤에서 감쪽같이 날 속이고 내 남편이랑 놀아난 건 너잖아. 아무리 그래도 엄마 아빠 받을 충격은 생각 안 해? 진짜 너무해. 라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지가 그런 행동을 한 건 생각도 안 하고 나더러 너무하다는데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기분으로 USB에 담아둔 그 영상을 캡처해서 A4 용지에 크게 인쇄했습니다. 두 년놈이 저희 집 소파에서 껴안고 키스하는 사진들이요. 그리고 그 사진들을 잔뜩 뽑아들고 그대로 유나의 회사로 쳐들어갔습니다. 홍보팀 사무실 문을 열자 저를 본 유나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언니, 여긴 어떻게... 네가 자꾸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내 탓하길래 네 눈앞에서 네가 한지 직접 보여주려고 왔어. 이래야 정신 차릴 것 같아서. 제 외침에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일단 나가자. 여기서 이러지 말고. 취업 좀 하게 해달라고 해서 3개월 살게 해줬더니 내 남편하고 바람핀 주제에 뭐가 어쩌고 어째? 너 사람 아주 물러봐? 제가 쩌렁쩌렁하게 외치자 채윤아는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언니, 제발 일단 나가자.
너 그러는 거 아니야. 친동생 마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네 앞길 응원해줬는데 어떻게 언니 등 뒤에다 이렇게 칼을 꽂아? 저는 그 말과 함께 들고 있던 사진들을 유나의 책상 위로 뿌려버렸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그 사진을 보고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유나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사무실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저는 도망가는 유나의 등 뒤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어디가? 내 남편이랑 놀아난 사진 네 눈으로도 똑똑히 보고 가야지. 저는 웅성거리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유나의 회사에서 난리를 치고 차에 올라타 거칠게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너랑 채윤아랑 내 집에서 바람 피운 증거 내가 방금 유나 회사에 다 뿌리고 오는 길이야. 뭐라고? 자기야, 그게 무슨... 일단 진정하고... 진정? 이제 와서? 너희 회사에도 가서 뿌려줄까? 내가 지금 뽑아온 게 몇 장 없어서 못 가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 우린 이혼이야.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끊어.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 큰 여행 가방과 쓰레기 봉투를 꺼내 들고 남편의 옷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사준 옷들, 그가 아끼던 넥타이들, 주말마다 입고 나가던 골프웨어까지 그의 모든 것을 미련 없이 가방과 쓰레기 봉투에 쓸어 담았습니다. 화장실에 가서는 나란히 놓여있던 칫솔 중 그의 것을 뽑아 쓰레기통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렇게 제 공간에서 그의 흔적을 하나하나 지워 나간 거죠. 그렇게 한참 짐을 싸고 있는데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남편이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산더미처럼 쌓인 자기 짐을 본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는 제 앞으로 달려와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야, 지안아, 내가 진짜 잘못했어. 그냥 정말 딱 한 번 술김에 실수한 거야. 정말이야. 한 번의 실수? 녹음기랑 영상이 찍힌 게 하룻밤의 실수가 아니던데. 네가 유나 보고 애기까지라고 부르던데. 그것도 실수였어? 아니, 그게 아니라 채윤아 걔가 나를 작정하고 꼬신 거야. 자꾸 힘들다고 술 사달라고 하고 밤늦게 카톡 보내고 일부러 스킨십하고. 나도 남자인데 어떻게 그래. 당신도 알잖아. 걔가 얼마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다시 한번 벌컥 열리며 얼굴이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유나가 들이닥쳤습니다. 뭐? 내가 꼬셔? 오빠가 먼저 나 좋다고. 와이프보다 내가 100배는 더 예쁘고 여자 같다고 했잖아. 남편은 유나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년아, 내가 언제? 네가 먼저 이혼하고 자기랑 살자고 나한테 맨날 매달렸잖아. 너 때문에 이게 다 뭐야? 뭐? 웃기지 마. 오빠가 먼저 언니는 둔하고 여성스럽지도 않아서 같이 사는 거 재미없다고 했잖아. 야, 웃기지 마. 네가 먼저 나한테 꼬리 쳤잖아. 라면서 서로 삿대질하고 싸우는데 아주 개판 그 자체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저를 가운데에 두고 삿대질과 고성을 주고받았거든요. 저는 그 지옥 같은 아수라장을 잠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참 잘 어울린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전부 제게로 향했습니다. 야, 채윤아, 네가 그렇게 원하는 내 남편, 너 가져.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좋다는 채윤아랑 평생 살아. 그리고 이 집에서 당장 꺼져. 나 너랑 이혼할 거고 위자료 소송도 끝까지 갈 거야. 이 집에서 너네들 흔적 먼지 한 톨도 남기지 말고 싹 다 가지고 꺼지라고. 그게 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남편과 채윤아는 쫓기듯이 집에서 나갔죠. 그리고 기나긴 재판 끝에 저는 이혼에 성공하고 두 사람에게서 충분한 위자료도 받아냈습니다. 법정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기기 바빴고 제가 제출한 영상과 녹취 증거 앞에서 판사님은 혀를 내두르셨죠. 후일담이지만 제가 유난의 회사에 찾아가서 뒤엎은 일 때문에
유나는 결국 힘들게 들어간 그 회사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게다가 고향 동네에서도 소문이 쫙 퍼져서 유난의 부모님은 동네 창피해서 가게도 내놓고 이사 준비를 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죠. 그토록 아끼던 동생이었는데 이렇게 된 게 안타까우면서도 이제라도 그 실체를 알게 된 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 일로 유난의 부모님이 남편 회사를 찾아가서 한바탕 난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순진한 처녀 꼬드겨 놓고 인생 말아먹어 놓고 너는 아무렇지 않게 회사 생활하면서 살고 있느냐고요. 그 일로 남편 회사 일까지 다 소문이 퍼졌고 남편도 결국 회사에서 징계받고 휴직 중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그 일로 유난의 부모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서로 법적인 다툼을 벌인다고 했습니다. 제가 빠져줬으니 지네 둘이 살면 되는데 그렇게는 안 하는 게 참 어이가 없네요. 남편이 참 다정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제 동네 후배에게 흑심이나 품는 징그러운 인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인간들하고 손절하게 된 게 제 인생에서 보면 참 다행이 아닌가 싶어요. 그동안 너무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잊고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끝은 반드시 올 테니 꿋꿋이 잘 버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랬듯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